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숨은 영웅, 기술자 여러분. 오늘은 인공토양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설계단과 산출은 물론 인공토양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치 대학교 시험 직전 밤샘 벼락치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결국 설계단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첫걸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망설이지 말고 렛츠 겟 스타티드. 벨트를 단단히 매고 출발해볼까요? 인공토양, 대체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사전적인 의미의 인공토양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적인 흙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과학적인 비율로 인공적으로 조제하고 배합하여 만든 토양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묘판이나 화분에서부터 넓게는 옥상 정원, 실내 정원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정 성분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인공 토양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토양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척박한 환경, 예를 들어 건물 옥상이나 실내에서도 푸르고 아름다운 식물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토양, 우리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보자.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지방과 완벽하게 단절된 특수한 장소, 대표적으로 옥상이나 화분, 그리고 우리의 아늑한 집안에 있는 실내, 화분 등에서 식물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흙에 비해 무게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하중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토양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수분, 공기, 그리고 영양분까지 골고루,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세심한 호텔리어처럼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는 셈이죠. 이처럼 다양한 장점 덕분에 현대사회에서 식물 키우기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인공토양의 혁신적인 역할, 절대 잊지 마세요. 인공토양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료 분석. 코코피트는 놀랍게도 야자수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유기물질입니다.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쉽게 부패되지 않으며 마치 스펀지처럼 자기 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pH 농도가 5.76, 5 사이로 유지되어 대부분의 식물이 선호하는 약산성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코코피트는 식물에게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피트모스는 수천 년 동안 늪지대에 퇴적된 이끼류가 서서히 분해되어 만들어진 귀한 유기물질입니다. 놀라운 보습력을 자랑하며 흙의 통기성을 향상시켜 뿌리가 숨쉬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pH 농도는 3.54, 5 정도로 산성을 띠고 있어 특히 블루베리와 같이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펄라이트는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진주암을 잘게 부수어 고온에서 가열하여 만든 인공토양입니다. 마치 팝콘처럼 다공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수성과 통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펄라이트는 식물에게 튼튼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훈탄은 볏짚이나 낙엽과 같은 유기물을 태워 만든 재를 의미합니다. 토양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으며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려 23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훈탄은 식물에게 종합 영양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인공토양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인공토양 시공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건물 옥상과 같은 인공지반의 녹화 공사를 진행한 후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고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시공업체가 식재할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를 명백한 시공하자로 간주합니다.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점은 토양 오염 문제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공토양 설계 단가는 대체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단가 산출 마스터하기.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설계 단가 산출 시간입니다. 설계 단가 산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는 바로 조경적산 기준 사장식재공사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둥. 인공토양을 1M3 기준으로 부설하는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인공토양을 단순하게 배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식물에 맞춰 인공토양을 선별하는 경우에 따라 설계 단가가 각각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공토양을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별 단가가 가장 높게 책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에 구조적인 기술 설명을 추가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겠죠. 예를 들어 옥상이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하중 부담이 큰 장소에 식재 공간을 조성할 때
인공토양을 사용하여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인공토양은 자연토양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며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식물이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훈탄 등 다양한 종류의 인공토양이 존재하며 각각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토양의 설계 단가는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배합 방식, 시공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토양 시공 시에는 하자, 발생 가능성과 토양, 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인공토양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인공토양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이나마 향상되셨기를 바랍니다. 인공토양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정성이 깃든 창조물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건설 정보와 심도 깊은 기술 자료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여러분의 건설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준 높은 프리미엄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자가 되는 그날까지 설담연구소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